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1. 신체 세포와 화학 물질을 형성하고 분해하는 모든 과정은 전자기적 진동에 의해 제어된다. 대사 과정은 동일한 진동수 코드를 갖는 저출력의 외부 에너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명체의 진동수 코드를 조종하는 것은 화학 물질을 조종하는 것보다 해당 생명체에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것의 전달 시스템은 정교하고 목표로 삼은 물질, 성분, 분자, 세포, 장기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안테나 변환기로 기능하는 세포막 수용체의 주파수 변조가 세포에 의해 이해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들은 신진대사적 기능, 신경충격, 심지어는 생각에서 기인한 모든 생리학적 과정들이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들의 내부적 코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진동에 의해 변조된 신호가 전해질 수 있는 빛, 소리, 극초단파,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전력망의 사용은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도된 작용 또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 쓸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부당하게 응용된 효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규제와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가능성들이 이미 진전되고 있다.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인류와 환경,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해롭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힘에 노출시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설 1984로 가는 길. 하프 프로젝트는 인간과 동물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초저주파를 송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아주 의심스러웠다. 진 매닝 박사와 공동 저술한 천사는 하프를 연주하지 않는다. 테슬라 기술의 발전에서 나는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하프 프로젝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인간의 정신에는 방화벽이 없다. 인간은 정보전 시나리오에서 선동, 기만, 그리고 속임수에 당하는 이른바 군의 모기나 도구로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악의적인 접근법이 있다.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을 둔 인간의 권리와 가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신체는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기만되고 조작되고 또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예 멈추거나 파괴될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전자기장, 와류, 음향 에너지 파동과 같이 신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정보 또는 정기적, 화학적 자극을 통해 스스로 만드는 정보는 어느 하드웨어 정보가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조종되고 바뀔 수 있다. 출처 미국 육군 대학원 개간학술지 파라미터 1998년 봄호에서 티모시 토마스가 발표한 정신은 방화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의는 마치 사람을 정보 처리 하드웨어로 인식하며 새로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 시스템인 미묘한 에너지장의 사용을 통해 사람들을 제압하고 신체와 정신을 속여 마치 주어진 신호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수준에서 방향성을 상실케 하고 불가사의한 질병에 걸리게 한다. 사이코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모스크바 정신질환연구센터 소속이었던 러시아 작가 아시모프가 처음 만든 말이다. 그는 사이코트로닉 무기가 인간의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갈취해 컴퓨터로 보내서 해당 인간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가공된 정보는 해당 인간의 두뇌로 다시 주입되어 주입된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 유지 신드롬이 수많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되면서 인류에 반하는 기술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러한 무기와 기술 관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류에 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CIA의 수상한 과학. 인간의 정신 조종에 대한 군의 관심은 1950년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직후 본국으로 돌아온 참전 용사와 포로들은 그들의 생각과 성격 측면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CIA가 추진한 악명 높은 MK 울트라 프로그램 연구의 참여자 중 한 명이 바로 유나바모로 불리는 시어도르 카진스키였다.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MK 울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CIA에게 요구하는 시도가 있었다.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CIA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실험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생체 실험,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인간 생체 실험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미국 헤이즐 오리어리 에너지부 장관은 정부가 소수민족, 빈민층, 수감자, 그리고 전응아 등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의 사람들을 냉전 시기에 방사능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부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실험 대상으로 정해진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쉽게 희생당할 수 있는 이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거대한 거짓말에 깔려있는 논리적인 핑계. 정부는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로 공공치안의 논리를 언급한다. 평화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서 법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국자법, The Patriot Act, 이 도를 넘는 이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수사 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의 유례 없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테러를 포함한 외부에 대한 공포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헌법은 그 권위와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방사선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마인드 컨트롤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 원격 조종되는 사람들, MK 울트라. 최근에는 미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달파이 뇌 정보 해독과 뇌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자초소형 회로와 나노 회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뉴 사이언티스트의 2003년도 기사는 실리콘 칩으로 기억을 전달하고 저장하는 뇌의 부분인 해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칩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뇌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위적 칩의 모델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원숭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무기 개발과 배치를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적 조약이 필요하다. 1980년대 호세 델가도 박사는 어떠한 물리적 접촉 없이도 인간의 두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진동을 갖는 에너지를 특정 방법으로 뇌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다.